지금 나오는 흐름으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 당 대표에서 곧 사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당 내에서도 당 대표를 계속하면서 당권 레이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어떤 선거의 일정상을 봐도 사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와서 대통령이 아마 귀국하고 나면 19일 이후에서 뭐 주말을 거치면서 하여튼 멀지 않은 시기에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당권 전선에 뛰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바로 선언을 하지는 않겠죠. 선언은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봐가면서 할 텐데, 일단은 어쨌든 당대표에서 사퇴한다라는 것은 연임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해 그 박찬대 의원과 맞붙었을 때의 전당대회 때와는 이게 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그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삼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거의 18년 동안 정치권에 떠나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맡고 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복귀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야말로 1급 참모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됐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삼총사, 강훈식 비서실장, 박찬대 인천시장, 김민석 국무총리 중에 이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있는 거고요. 박찬대 의원은 이제 인천시장 이번에 됐죠.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 대표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 대표로 하려는 이유, 다음번 총선에서의 공천권이 있는 힘 있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통령의 그 권력 장악력,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는 공천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상당한 일체감이 있는 당대표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 그립감이, 대통령의 그립감이 곧 당대표의 그립감이고, 그것이 또 의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이 권력 누수 없는 그 장악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권력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거가 없는 이런 2027년에 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또 당에서의 빠른 입법 통과라든지 이 청와대와의 조율 속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뭐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대표로 밀고 있다. 이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지금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존재가 가장 큰 어떤 압박으로 비칠만 하죠. 김민석 국무총리 주소를 호남으로 옮겼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으로 옮겼습니다. 익산 사람입니다. 익산으로 왜 옮겼을까요? 결국은 전당대회 출마와 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죠.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 33% 정도가 호남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여기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한 33% 정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을 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작에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사를 갔고,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 간담회 참가하러 이제 오늘 저녁 때 참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일까지 2박 3일간 호남에 머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동안에 김민석 국무총리 호남을 굉장히 많이 갔었죠. 여러 가지 이유는 다 다르고 행사도 다 다르지만 호남에 남다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그 배경에는 이러한 전당대회 그리고 그 막후에 있는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권리당원들의 지역, 호남 공약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김민석 국무총리만 정청래 대표에게 위협이라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해볼만 하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낙 당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오래됐고 한 18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당에 돌아와서도 주로 어쨌든 이 중앙에서 활동을 했지 직접 당원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현장에서 많이 할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는 짧았죠. 반면 정청래 대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른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선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는 정청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앞서서도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이른바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청래 대표와 일반 당원들과의 그 어떤 스킨십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혼자 상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지난 6.3 선거를 거치면서 호남에 든든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군이 2명이 생겼습니다. 2명 다 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김치라고 붙였습니다. 자, 일단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가 이른바 반정청래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도민과 정청래 지도부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김관영 지사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41.78% 득표를 했거든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41.78%. 이 42%가 단순한 득표가 아니라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도민의 전북도민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제 김관영 전 지사는 의미부여를 하면서 지금 이 반정청래 노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깨어난 도민의 힘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힘을 모아서 조직해야 한다. 꺾이지 않는 우리의 뜻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8월 달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김관영 전 지사가 아주 강하게 반정청래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전라북도의 당원들의 이른바 반정청래 조직화를 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전라북도만 그런가? 아니라는데 정청래 대표의 머리가 아픈 거죠. 전라남도, 여기도 김영록 지사가 대놓고 반정청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사람들 줄 세운 그러한 선거였다. 지난 선거는 당 대표에서 정청래를 끌어내리겠다. 말 셉니다. 김영록 지사 당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금 흩어진 지방 조직들 재정비하면서 광주 전남 김민석 총리 지원 조직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랑 연대하는 대규모 포럼을 지금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원 조직은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별 책임자까지 다 정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김민석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물밑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김관영, 김영록
전북지사, 전남지사 이 두 사람은 왜 반정청래 노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건 역시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그 대리운전비 현금 지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즉시 당에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관영 지사로서는 이거 바로 문제될 것 같아서 대리비 돌려준 거 바로 회수하고 당에서 좀 소명하면 어느 정도 경선은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러저러한 소명을 할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제명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때부터 이제 반청 노선을 분명히 한 거죠. 김영록 지사도 뭐 비슷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 이게 뭐 한 2,000건이 끊기는 등 뭔가 이게 좀 여론조사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당에 진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별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SNS에 정청래 끌어내리겠다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로서는 이른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러한 기분일 거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 호남에 그래도 어쨌든 전북지사, 전남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런 분들이 반청 기치를 저렇게 강하게 높이 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작년에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맞붙었던 그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는 66.49%를 호남에서 얻었거든요. 66.49%. 상당한 표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또 이 호남의 지역 언론들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호남의 기류가 작년 전당대회 때와는 달리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박지원 의원도 뭐 정청래 대표 출마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정훈 의원도 그렇고 김원희 의원도 그렇고 또 조계원 의원도 그렇고 또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강한 이른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호남을 공략해야 호남과 다른 지역을 묶어서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이것을 현실화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연임을 노려볼 텐데 지금 하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공중전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지금 김관영, 김영록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 움직이면서 표를 정청래 대표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긁어 모으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또 흘러갈지 여러 가지 주목이 됩니다. 고맙습니다.